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신은호 인천시 의원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의 정관목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5월 이제 인천시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을 자진 반납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신은호 의원께서 짚어주시죠. 우선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천 시민들께 운전면허 자진만 반납을 통하여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조례를 통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70세라면 아직 정정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70세라는 나이 기준 어떻게 정하게 된 건가요?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으로 했고요. 우선 2018년도에 전국 광역단위선 최초로 부산시에서 지금 2018년도 시행하고 있어서 부산시에서? 그 기준으로 했고요. 또 서울도 2019년도 상반기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지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시행을 한 지자체들의 사례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많은 이제 지자체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관련 사업들,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관목 교수님, 그만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어르신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좀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759명, 2017년도에 848명, 그리고 2018년도에 843명으로 증가와 감소가 다소 반복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엔 어르신 운전자가 약 14만 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약 8%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 한 8%에서 2018년도에 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사 지역인 경기 지역이 약 8%에서 2018년도에 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인천 지역의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자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인천에서는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많은 큰 폭으로 평균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어떤 경우, 어떤 사고 유형이 좀 많은가요? 고령 운전자의 경우는 차선 변경이나 우회전과 같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합류할 때 차선폭을 예측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행 속도 등을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별 통계를 보더라도 안전 의무 불이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운전이라고 하는 건 감각, 인지, 신체 기능이 총동원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노화가 근데 진행되면서 이들 기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게 돼요. 아울러서 질병 요인까지 더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 운전에 따른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발 사고들이 많이 유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기준이 되는 나이가 이제 70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70세는 아직 젊다, 좀 더 나이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편으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운전 능력은 연령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인차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검사 주기를 단축해서 신체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인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판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국내에서도 개인의 신체적인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서 면허증 반납 제도를 강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면허 반납 기준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등 연령 적용을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65세, 서울은 70세,
전남은 7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따라서 그 현재 70세 이상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의사이고 도입에 따른 그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연령대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은호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인천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반납하면 10만 원의 이제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은호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물론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만으로 그 실효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상당 의문이 있는데 이제 네네. 다른 지자체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보면 일반 그 생활 카드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추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네. 도입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차후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70세 이상 기준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진 반납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요 수준은 아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보면 사실 교통사고율 인천에도 보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 내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월부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실행인가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은 이제 6월 3일 날 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네. 7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시행이 돼서 시민을 대상으로 금년 2019년도 예산이 2억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2억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서 우선순위로 이제 접수를 받아서 그 숫자가 2,000명 이상이면 그중 50%는 고령자 순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 50%는 추첨에 의해서 사업을 추첨.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올 이제 하반기 10월쯤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2,000명에 대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인천에서는 이제 6월부터 시행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 이제 실효성이 있었는지 먼저 시행한 지역의 실효성 여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건배 교수님, 타 지역의 경우 실제 반납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그 전국에서 이 면허 반납을 처음으로 도입한 부산시의 경우에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등의 혜택을 주자 약 5천 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네네. 예, 부산 지역의 그 지난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또한 그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사업 시작 그 2주 만에 예상 인원 1,000명의 한 3배가 달하는 2,700여 명의 신청자를 받아서 거의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 사고 감소 효과라든가 반납률에 힘입어서 충청권에서는 천안시가 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인접 도시인 뭐 아산이라든가 뭐 괴산, 제천, 청주 같은 데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 주신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같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도 있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르신일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도 면허증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은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은 7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생계수단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교수님도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을 시행한 부산 같은 경우들 보면 다른 타시도 비교하면 프로테지가 자진 반납률이 기존에 이제 0. 몇 %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시행하고 나서 1.24%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0.3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운전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반납할 것이고 또 일부
운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엔진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반납을 유도할 그런 정책으로 이제 될 것으로 보고요. 네네. 또 더불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카드로 발급을 하고 네. 추가로 상업시설의 활용에 대한 거를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도입했고요. 경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제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하고 네네.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천안 같은 경우는 보험 증서 등을 첨부할 시에는 3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추가로 예상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도 사실 교통카드 10만 원에다가 그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그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 우리 인천시도 시행해보고 네. 추가로 이제 그런 인센티브 적용 문제가 좀 도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강제성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발성인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나이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 적성 검사 등 선별적 면허 반납을 이제 유도해야 되는 목소리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별적 면허 반납 유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네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그 2013년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네네. 그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성 검사 주기를 더욱 단축하고 또 이제 그 면허 반납에 대한 강제성 등의 강도 높은 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가까운 뭐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그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네. 3년마다 면허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결과를 보니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2010년도에 한 1,560명이었던 게 네. 2014년도에는 한 1,395명으로 한 10% 정도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문제는 이제 생계 때문에 상업 차량을 운전하는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일 텐데 특히 이제 택시를 모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 최근 들어서 그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 그 자료에 따르면 그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버스는 한 7%, 화물은 8%인데 택시는 한 22%로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버스는 네네. 2016년 1월부터 고령자에 대한 그 자격 유지 검사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네네. 아쉽게도 그 택시는 다소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금년 2월부터 그 자격 유지 검사를 적용해서 이용객이 신뢰하고 탈승할 수 있는 택시 이런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네. 따라서 그 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도 65세에서 69세는 3년, 네. 70세 이상은 1년마다 그 운전할 때 필요한 그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격 유지의 가능 여부를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은 의원께서는 이런 어떤 택시나 이런 어떤 상업 차량들을 운전하시는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도 인천시청에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시민들의 그 안전과 직결된 대중교통 수단을 운행하고 계시는 운전자분들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이제 시에서도 유념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고요. 네네. 우선은 이제 금년 하반기 7월부터 그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고 네. 단번에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네네.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노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이제 앞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일본의 사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주로 어떤 대책들 좀 추진하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뭐 일본이 가장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걸 좀 더 살펴보면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 갱신 주기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미만은 5년, 70세가 되면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75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 시에 치매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또 그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아까 말씀 있었는데 그 대형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병원 등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필요할 때 차를 뭐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지역 내에 뭐 무료 버스를 좀 늘려서 이동에 좀 편의성을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어떤 택시비에 대한 할인이라든가 휠체어 구매할 때도 뭐 할인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유사한 게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75세 이상이 되면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엔 80세 이후부터는 아예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해 이제 각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호 의원께서는 지역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강조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운전자분들의 그런 의식개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한 그런 적성 검사라든가 주기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적성 검사에 대한 거는 보다 더 좀 기준을 강화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에게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 전환 등 이런 어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해서 지역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든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필요한 건 사실은 운전자 스스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짚어보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2차적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고령자에 대한 뭐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거기에 이제 더한다면 일단 이동권에 대한 걸 조금 더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게, 이동권. 예, 일본처럼 이제 뭐 택시 이동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거. 우리도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이 교통 소외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언제든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굳이 자동차를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될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좀 바탕을 깔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좀 더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운전을 좀 여유 있게 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해 주는 것이 좀 보완이 된다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신호 의원께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말 그대로 고령 운전자들의 어떤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인천시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위해서 어떤 준비 중인 어떤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하고요. 네네. 또 필요한 내용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이 고령 운전자일수록 높아지는 그런 네. 현상을 보면, 그런 부분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가정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각별히 운전자 개인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좀 다지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홍보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의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유도 조례의 실효성과 그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례의 보다 나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